이렇게 살다가 이런 날도 오는구나 지금 망간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좀 울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학 얘기만 하면 지금부터 눈물이 나오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1894년 음력으로 9월 그 직전에 일본군 8,000명이 불법으로 우리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을 침략을 했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항일 구국을 위하여 봉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모든 기록을, 모든 후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894년 가을의 2차 봉기는 항일 구국을 위한 봉기가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을 불법으로 침략했던 일본군은 우리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서남해 연안으로 내몰아가지고 전원 살육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1894년 음력으로 12월, 양력으로 1월 우리 이 나주를 비롯한 지금의 전라남도 서남해 연안은 동학농민군들이 흘린 피로 산하가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산화해간 동학농민군의 숫자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군 동학농민군 진압 전담부대로 알려진 후기보병 제19대대에 의해서 살육을 당한 우리 동학농민군의 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숫자만 해도 최소 3만 명에서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바로 나주를 비롯한 우리 호남 출신들의 동학농민군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한과 한이 쌓인 이 땅에서 가해자의 나라인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서 사죄의 비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우리 한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오늘의 이 설명회가 가능하겠다는 이 생각을 하면 저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슬픔과 그 한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저희가 못 나가지고 이제 129년 만에 조국을 위해서 이 산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가신 우리의 선조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는 이 조촐한 비를 만들게 됐다는 데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까지는 저는 그냥 신분꾼에 불과했고요. 일본의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는 나카츠가 아키라 교수님, 지금 95세 폐암 투병 중이신데도 이 성금 모금과 사제비 거립에 전력 투구를 다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2019년에 이 나주를 방문하셔서 사제문을 발표해 주셨던 이후에 하초 교수님이
계셔서 가능했고, 그리고 그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을 동아경영 전적지를 순방할 수 있도록 돈을 벌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본의 후지 국제여행사 오다 사장님 세 분의 덕분, 그리고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의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는, 우리 나주에는 나천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안내만 사실은 했었는데 나 선생님께서 그걸 어떻게 좀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걸 하면 좋겠다고 오셔서 2019년에 일본 분들한테 이 처음에는 위령비로 제안을 했다가 진정성을 더 담아내려면 사제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최종 사제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 모든 산파역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나천수 선생님, 그리고 그 뒤를 튼튼하게 뒷받침해주고 계시는 나주학회 여러분, 나주목 향토연구회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나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이 자리가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 측의 가해의 사실을 하나씩 다 들춰내는 것이 129년 전에 그것을 들춰내서 일본인들에게 보복을 하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함께 직시함으로써 그것을 발효시키고 승화시켜서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과 우리가 그쪽에서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우리는 용서도 하고, 그래서 함께 공생 평화, 상생 평화의 동아시아를 만들고 그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부해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여 년 동안 일본은 자기네 일본군이 1894년 음력으로 6월 21일, 양력으로 7월 23일에 경복궁을 불법으로 침략했다는 사실을 100여 년 동안 은폐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허위 보고한 내용들을 전 세계에다가 그대로 알려가지고 일본군은 조선왕궁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조선 군대가 발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의 자원에서 응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싸움은 15분 안에 끝났다는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을 100여 년 동안 그대로 믿어왔죠.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카츠가 아키라 교수님이 동아경영이 있을 때 딱 100년 만에 진실이 담긴 문서를 찾아내셔가지고 역사의 위조를 밝힌다라는 책을 써서 내셨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해서 번역해가지고 2002년에 나와서 경복궁 침략이 날조 왜곡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뒤로 한일 간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공동연구가 시작이 돼서 저희 홋카이도 대학 은사님이신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님과 함께 일본 방위성에 소장되어 있던 일본군의 진중일지를 찾아냈습니다. 남부병창만부 진중일지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가보전 양력으로 10월 27일도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약간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죠. 이 내용이 뭐냐? 동학당 처치는 엄렬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죽일 것. 양력으로 10월 27일. 지금까지 이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또 일본 어떻게 거짓말했냐? 조선 정부가 우리한테 동학농민군을 토벌해달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이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그게 아니고 이미 일본군은 자기들의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작전 계획에 따라서
10월 27일에 이미 불법으로 전원살육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당시에 한일 부국에 최선봉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도 어렵고 청일전쟁에 승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일본군들은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진압 전담부대 후위고령 제19대대를 보내가지고 서울 용산에부터 세 길로 남하해서 북쪽으로 도망가면 러시아 쪽으로 도망가면 국제문제가 되니까 절대 못 가게 하고 전라도 서남해안으로 내몰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보년 가을에 대살육작전이 우리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일대에서 벌어집니다. 그 처참했던 살육의 내용을 2012년에 후순옥기 비옥기치 상등병 후위고병 제19대대 제1중대 소속 상등병입니다. 아마 이 상등병도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간접적으로 역사에 좀 남겨서 증언을 하고 싶어서 아마 이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 조문 일지를 2012년에 저희가 이노ue 교수님하고 같이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1983년부터 동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전라남도 강진 장흥 해남에서 일본군들이 와서 농민군을 불에 태워주겠다는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서산 태안 당진 충청남도에 가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에서는 이야기로만 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1990년대 초반이니까 한 3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증언을 해서 밝혀야 되겠는데 문헌 기록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20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조문일지를 찾아내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소살 그래 태워주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증언이 일본군 병사가 직접 남긴 이 일지에 의해서 불에 태워주겠다는 내용들이 증명이 됐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대목에 보면 6월 아마 31일 95년 양력으로 1895년 6월 31일에 해남에 이 일중대가 체제하면서 포로로 삼은 동학농민군 7명을 밭 가운데다가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돌려갖고 해서 찔러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일부러 그 뭐랄까 이렇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도 모이게 하고 했던 거.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군이 자행한 이 행위는 근대 국제법 위반, 조선 국내법 위반, 어디에도 합법적인 구석은 한 군데도 없는 불법 행위를 이렇게 버젓이 자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뒤에 이 병사가 나주에 오니까 날마다 12명, 13명씩을 죽였다. 그래서 일본군 손해에서 직접적으로 죽인 숫자가 108명이나 나오고 그 전부터 죽인 숫자까지 포함해서 680명 정도가 나주 초등학교 초토형이 있던 그 근처에 버려져 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람의 피가 나중에는 운처럼 얼어붙어서 있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결론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동학농민군이 가장 잔혹하게, 가장 많이, 가장 명확한 기록으로 학살당한 장소가 우리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한이 지금 묻혀있는 땅이죠. 근데 이 한으로만 갖고 가면 이건 안 되잖아. 이걸 뭔가 승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천수 선생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고, 그것에 낙가지가 교수님과 이노ue 교수님과 일본 시민들이 응답을 해서 성금을 모아주시고, 모든 뜻을 모아서 이제 10월 30일에 제막식이 거행할 수 있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성금을 지금 내주신 분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경상도 김천에 계시는 95세 포도원을 하시는 할아버님, 김성순 할아버님이 100원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100억보다도 더 큰 귀중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북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유진춘 교수님이라는 분도 보내시고, 대구대 교수님 계시는 김용희 교수님이라는 분도 보내시고, 영남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지찬 교수님이라고 이런 분도 보내시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나주에 아주 정말 이렇게 맑고 아름답고 어떤 성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승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전주에 있는 동학혁명 기념관 이윤영 관장님께서 연락을 오셨는데, 왜 우리 천도교는 추진위원회 안 넣어줬냐 좀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이번 그 성금 모금 운동에도 천도교회 여러 어르신들이, 그분들 이제 동덕이라고 하시죠. 우리 주회장님도 동덕이시죠? 예, 천도교 동덕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자랑 점,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자기 자랑도 조금은 해야 돼요. 한 5% 정도. 제가 총장하면서 4년간 직사에 고생시킨 기획처장이 있어요. 이형효 교수님이라고. 이형효 교수님이 나천수 선생님하고 천안 외부관인가요? 네, 천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원광대 학처장님들도 많이 성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뜻들이 잘 모아서 의미 있는 개막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기차 1시 도착 기차 예약이 있는데 취소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사실 좀 불안했어요. 올 수 있을까. 그때 다행히 이제 버스는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광주에 와가지고 광주 커피숍에서 어제 밤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초안해온 것들을 다시 정설했습니다. 마지막 제 인사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본 나주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제비 건립을 계기로 보부간민 항일 국부 대열에서 장렬하게 사마해 가신 수십만 동학농민군 명령들과 살아있는 우리들 사이에 맺힌 깊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아마 오늘 주영채 회장님께서 그 아픔을 말씀하실 텐데요. 이 사제비 건립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그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끼리 어떤 역사의 분기점에서 좌우로 갈리기도 하고 동서로 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그런 아픔의 역사도 참 많습니다. 우리 나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도 다 용서하고 치유해서 대동의 나주, 대동의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이 사제비 건립을 계기로 나주에서부터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한국 사이에 오래도록 쌓였던 원한, 증오, 갈등이 이번 사제비 건립 개막을 계기로 그 아프고 어두웠던 역사를 승화, 발효시켜서 미래의 공생과 평화, 화해와 용서, 그래서 두 나라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서 우리 나주가, 우리 호남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초석을 이루는 그러한 성스러운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